31에서 35번 시세트를 볼 건데요. 아니 원래 현대시는 현대시끼리, 그치? 고전시는 고전시끼리 이렇게 세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나에는 현대시, 다에는 고전시, 그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학에서 힌트가 되는 보기가 없는 대신 가에 짤막한 글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기라고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한번 볼게. 자, 시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 그럼 가나무도 화자가 어떤 풍경을 바라볼 거다. 라는 거. 근데 그 풍경이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경우일 거다. 오케이. 이때 시각, 후각 등의 이미지는 풍경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기억을 환기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우선 이미지라는 걸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심상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문학은 시각은 깔고 간다고 했어. 그럼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랬고, 그치? 화자의 기억을 환기한다는 건 뭐지? 불러온다. 불러일으킨다. 불러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도 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화자는 그런 풍경 속에서 봐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요거 두 개가 대비되는 거지? 그치? 요 두 개를 감지하고 개인적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역사적 사건들 떠올릴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정서와 태도를 드러낼 거래.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볼 나와 다에는 화자가 어떤 풍경을 바라볼 건데 그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중첩돼 있을 거야. 그치? 심상을 통해 풍경을 구체화하기도 하고 이때의 그 풍경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뭐가 된다? 매개체의 기능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 흐름에 따라 변한 것, 변하지 않은 것. 그치? 또 개인적인 기억인지 역사적 사건인지. 그치? 볼게요.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감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의 제목이 감나무잖아. 그러면 시의 가장 중요한 소재를 주로 제목으로 삼습니다. 볼게요. 올해도라고 했어. 올해도. 그럼 이거는 스페셜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올해도 고향집 감을 땄다라고 했으니까 감을 따는 행위가 매년 뭐 된다? 맞아, 반복된다. 그치? 그리고 배경이 어디다? 고향집이다. 그치? 고향집에 뭐를 했다? 감을 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치? 이게 지금 화자의 뭐야? 상황이야. 그치? 화자의 상황이지. 근데 이 감을 따는 행위가 도라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사라고 하거든. 오케이? 도라는 조사를 통해 이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감을 따는 건 감이 익어야따는 거잖아. 그럼 이제 계절적 배경이 언제다? 가을이다. 라는 거 역시 우리가 알 수 있죠. 됐나요? 오케이. 복잡하게 우거진 가지들. 무엇의 가지야? 나무. 어떤 나무? 오케이. 그치? 그래서 감나무의 복잡하게 우거진 가지들 중에 매년 내가 골라 딛는 순서가 있대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매년 하던 일이니까 맞니? 네. 매번 하다 보니 그게 몸에 뱄나 봐. 그 기억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감을 따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몸에 뭐 했다? 배 있다. 그치? 몸에 밴 기억이다. 매년 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나라는 뭐가 나왔어?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거지. 그치? 네라고. 오케이. 됐나요? 그럼 나 지금 여기까지는 뭐야? 고향집 감나무에 올라 뭐 하는 거야? 감을 따는 거지. 근데 그 감나무에 오르는 행위는 나에게 낯선 행동이에요? 익숙한 행동이에요? 익숙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가지들을 보니까 내가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아버지의 휘어진 등뼈가 생각이 나나 봐. 그치? 그래서 지금은 진토, 뭐야? 흙이나 먼지가 되었을 아버지의 등뼈야. 그럼 진토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뭐 했구나? 이미? 그치? 죽었구나. 맞니? 그래서 아버지의 등뼈, 즉 누구를 생각해? 아빠를 생각해. 맞니? 그럼 이 말은 뭐야? 감나무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느낀다고 볼 수 있겠지. 어쨌든 감나무를 통해 아버지를 아버지 흔적을 느끼고 있어. 근데 그 아버지의 등뼈가 어때? 휘어져 있어. 그럼 휘어져 있다는 건 아버지가 되게 뭐 했다는 거야? 고생했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걸 냄새라고 했으니까 후각적인 심상을 통해 보여줬고요. 아버지가 뭐 했다? 고생했다. 그럼 이 아버지의 고생은 가족을 위한 희생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허리가 휘다라는 게 고생, 희생, 그치? 이렇게 될 것 같아. 됐니? 그러면 그 아버지의 냄새가 감나무 군데군데 묻혀져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감나무에서 뭐? 아버지의 흔적을 느끼고 회상하는 거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타관길엔 도통 어두운 이 말씀. 그럼 타관이라는 건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고향이 아닌 곳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타관길 자체가 고향이 아닌, 그치? 객지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럼 나에게 익숙한 길, 익숙하지 않은 길. 그치? 익숙하지 않은 낯선 길. 됐나요? 네. 됐나요? 이거에는 도통 어두운 이 말씀. 뭔가 아빠의 말을 내가 제대로 헤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치? 그럼 이 말씀이라는 거에 밑줄 치고, 그치? 그럼 이 말씀은 뭐 아버지의 가르침 정도? 그치? 됐니? 감나무를 오르내리는 내 구부정한 그림자도. 봐봐. 감나무를 오르내리지. 근데 이걸 내가 매년 하던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게 굉장히 더디다고 느낀다는 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나도 뭐해? 늙어간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치? 그러면은 내 구부정한 그림자 밑줄 치고, 그치? 화자도 뭐해? 늙어간 거야. 늙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아버지의 허리가 휘는 것도 아버지가 당연히 고생과 희생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허리가 휜 거잖아. 네. 그럼 나 역시 이 오르내리는 속도를 봤을 때 화자 역시 뭐하고 있다? 늙어가고 있구나. 됐니? 어느덧. 어느덧이 뭐냐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야. 인지 못하는 거예요. 응. 이거 맞은 거 같은데.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그치? 네. 봐봐. 늙은 거미같이 더뎌요 라고 이제 지규법을 통해 내가 오르내리는 게 뭐야? 느리고 힘들어진 거야. 육체적인 뭐야? 노화를 내가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자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네. 맞니? 그럼 이 구부정한 그림자가 화자도 늙어가니까 누구처럼? 아빠. 그치? 그럼 아버지와 화자가 중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됐어요? 감나무를 내려와서 땅을 디디니까. 그럼 오르내린다라고 했으니까 상승 하강 이미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내려와서 땅을 디디니까. 작년보다 더 큰 무엇이? 안심. 그치? 안도감을 느끼는 거지? 네. 그치? 그럼 봐봐. 노화로 인해서 그치? 내가 더디고 힘들었는데 그에 따라 땅이 올해 잘 끝냈다라는 안심, 안도감이 덥석 날 받아 안나요. 그러면 감나무 위에서는 조금 불안한데. 그치? 땅을 밟으니까 안도감이 된 거지. 이해됐나요? 그럼 땅은 안도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나무 위랑 다르게 덥석 날 받아 앉아요. 그치? 밑줄. 그러면 이건 뭐야? 땅이 나를 앉는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무슨 법? 아니지. 위인법. 그치, 의인법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그리고는 생각해. 이제 뭐하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무엇이? 나이가 드는 것은. 그치? 나이 들면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럼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뭐야? 체념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이고 수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받아들이는 거겠지. 네. 그치? 없다는 말이 감나무를 한참 동안 뭐해? 올려다 봅니다. 역시 내려와 하강, 올려다 본다. 상승. 하강 상승 계속 보이죠? 네. 그쵸? 그럼 감나무를 한참 올려다 본다라는 건 뭔가 나이듦을 체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뭐 성찰, 사색, 그치? 이런 거랑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속절없이, 그치? 어쩔 수 없이 고목인. 그치? 그럼 이 고목이 뭐냐? 나이 든 나무야. 나이 든 나무. 그 중에서도 뭐를 얘기하는 거야? 나이 든 이 감나무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건 어때? 늙어가는 화자 자신과도 중첩되지 않을까? 그치? 늙어가는 화자 자신과 중첩되기도 하는 것 같아. 늙어가는 화자 자신과 중첩. 됐니? 근데 이 고목도 예전엔 뭐였어? 나이 들기 전에 푸릇푸릇한 나무였을 수 있잖아. 맞니? 그 한 시절의 유적이. 맞니? 그럼 이건 뭐야? 삶의 흔적. 그치? 살아온 흔적.
그치? 그것이 쓸쓸히. 쓸쓸함을 느끼고 있네요. 그치? 화자의 정서 느끼고 있어. 쓸쓸함이 서쪽에 선다라고 했어. 그럼 왜 서쪽일까? 우리 해를 생각해보면 하루가 시작하면서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지. 그럼 이 하루를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서쪽이라는 거? 인생이 져가는 황혼기를 뜻하기도 하겠죠. 네. 그쵸? 그러면 서쪽은 해가 저무는 방향이고요. 그치? 뭐 인생의 환혼기, 노년기, 그치? 선다, 앉는다 지금 현재형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현재형 어미. 앉는다도 현재형 어미. 떠민다도 현재형 어미. 오케이? 네. 빈 감나무에 검은이라는 뭐가 나왔어? 색채어가 나왔어. 그치? 검은 골조야. 그럼 검은 골조는 뭐야? 잎과 열매를 떨군 형태인 거야. 그 가지 뼈대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골조는 뼈대야. 그럼 이때는 잎과 열매를 다 떨군 거겠지? 그치? 저녁 노을. 저녁 노을이야. 그럼 이거 역시 뭐야? 인생의 황혼기. 뭔가 가을이라는 계절과도 연결이 될 수 있지. 그치? 오케이. 저녁 노을 깊이 음각으로 찍히면서. 그치? 그러면 음각이 뭐냐면 안쪽으로 새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깊게 다가왔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시각적으로 표현했네. 시각적 심상으로 강조를 한 거잖아. 당연히 색채어도 있었지만 어디요? 검은도 색채였지. 근데 마지막에 붉게도 색채어잖아. 그럼 색채어는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드러내는 거지. 네. 됐니? 응. 파마처럼 드러낸 거잖아. 그치? 음각으로 찍히면서 내 등떨미를 붉게 뭐한다? 떠민다. 어느 쪽으로? 고목 쪽으로. 그럼 이 고목이 쇠락해 가는 것처럼. 맞니? 나의 인생도 황혼기와 노년기에 다가가고 있는 거고. 네. 그거는 거스를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아니지. 체념하고 수용하는 거지. 네. 됐니? 그래서 떠민다 옆에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지. 뭐에 따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됐니? 그러면 이 시에서 이 감나무 자체는요. 우선 아버지의 삶이 스며 있기도 해. 아버지의 삶이 스며 있음과 동시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늙어가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자연물일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아버지의 삶이 스며 있음과 동시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늙어가는 화자 자신. 됐니? 그러면은 이걸 화자의 처지와 뭐 한 거야? 동일시 하는 거지. 네. 맞니? 그럼 이거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 됐니? 네. 됐니? 그럼 다시 한번 볼게. 다시 한번 볼게. 주제 한번 볼까? 여기 이렇게 해서 주제 해봐야겠다. 그럼 지금 이 시는 감나무를 통해 떠올리는 누구?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회고, 떠올림 혹은 그리움과 늙음. 회고는 돌아보는 거, 회상하는 거. 그치? 늙음은 뭐라고도 할 수 있어? 노화라고도 할 수 있지? 그치? 노화에 대한, 늙음에 대한 자각과. 깨달았지? 그거를 체념적으로 뭐해? 그치, 체념적, 수용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니? 오케이? 응. 네. 특징 한번 볼까? 특징. 보면 1번. 자, 공간의 이동 있다 없다? 없다. 있지. 감나무 위, 아, 감나무 아래. 이해돼? 네. 나무 위에서 땅 위, 나무 아래. 맞니? 네. 그치? 오케이. 그 다음 또 나무를 한참 올려다 보니까 약간 시선의 이동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의인화. 의인법. 뭐가 있었지? 앉는다. 그치? 덥석 날 받아 앉아. 땅이. 아니 무엇이 안심이 날 받아 앉아라고 했지 않았어? 네. 그치? 안심이 나를 앉는다는 거잖아. 맞니? 그럼 추상적인 걸 의인화했네. 안심이 나를 앉는다. 그치? 그리고 보면은 봐봐.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올려다보는 거지. 감나무를. 네. 그치? 그래서 또 말이 감나무를 올려다본다. 그치? 요런 거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 다음 시각적 이미지 너무 잘 나왔어. 색채여도 나왔고, 그치? 뭐 음각으로 새겨지는 것도 있고 막 등이 휜 이런 것도 있고 네. 다양한 감각적 신상 사용하고 있다. 근데 뚜렷한 건 뭐야? 시각. 그치? 뚜렷한 건 시각. 근데 이제 아빠 냄새도 있지 않았어? 후각. 네. 됐나요? 네. 뭐 등, 그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감나무를 매개로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노화까지 자연스럽게, 그치? 시상 전개하고 있다.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오늘 아예 이것만 해요? 네. 그치? 여기 볼게. 색채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 그게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 것도 맞지? 네. 반어법 없지? 그치?
연쇄는 꼬리. 자, 반어법이 뭐야? 반대. 맞아.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반어법 없죠? 네. 연쇄법은 뭐냐? 꼬리 물기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꼬리 물어서 빨가면 사 이런 식으로. 네. 그치? 연쇄법 딱히 없죠? 감탄사 있어요? 아, 오 이런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경어체는 존댓말이에요. 뭐뭐 습니다. 요 이런 게 나왔는데 있어요? 아니요. 없죠. 경외감은 존경, 뭐 예찬, 그치? 요런 것들이야.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야. 없네. 여기서 무상감, 쓸쓸함 이런 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무상감이 뭐야? 무상감, 허무함, 덧없음. 봐봐. 삶의 흔적, 이 쓸쓸이잖아. 그치? 그럼 이 무상감 같은 것도 느낀다고 봐야 돼. 무상감, 허무함, 덧없음이야. 무상감이 뭐라고? 허무한. 덧없음. 오케이. 어쨌든 어머 나만 보고도 몇 번이구나. 1번이구나.가 되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올라와서 자 기억을 볼게요. 우리 기억이 뭐였냐면 고모기, 나이든 감나무. 그치? 근데 고모기 죽음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의지야? 얘는 그냥 나이듦을 뭐해? 받아들이잖아. 그치? 그럼 기억 틀려. 기억은 이런 거 아니었으니까 나쁘지 않아. 기억과 달리인 건 맞아. 그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쓸쓸함 느끼지. 네. 벗어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지. 늙음은. 맞니? 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소중함에 대한 얘기야? 아니요. 아니지. 그럼 1번, 5번 지우고. 그쵸? 니은은 안 나왔죠? 그쵸? 그 다음 A에서 2를 볼게. A가 뭐였어? 군데군데 묻혀준 거야. 그럼 감나무 군데군데. 군데군데가 곳곳이잖아. 그치? 아버지 흔적이 남아있음을 드러내는 거? 맞지? 네. B. 어느덧이라는 건 내가 인지 못하는 사이니까 예상 못한 거지? 정답 몇 번? 맞았어요. 2번. 너무 잘했어. C. 덥석 나를 안았대. 그치? 무엇이? 안도감이. 그럼 땅을 디디며 순간적으로 느끼게 된 안도감. 맞지? 그 다음 D. 감나무를 한참 올려다봐. 사색 깊은 생각이야. 그 다음 깊이 음각으로 찍혔다는 건 깊이 새겨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감나무의 선명한 인상을 부각한다고 보는 것도 맞죠. 네. 그쵸? A에서 B는 달을 보고 푸는 거니까 안 되고요. 35번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35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우선 볼게. 나에 관련된 것만 하자. 매년 고향집 감을 따는 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헉, 거기서 오르내리는 게 내가 거미같이 더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전과는 다르다. 나의 노화를 인식한 거니까 시간의 흐름을 감지했다고 보는 거 맞지? 그치? 자, 이 감나무에 우거진 가지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뭐가 생각나? 등뼈. 허리. 그치? 등뼈, 허리, 등허리, 휜 허리. 거기에 있는 등뼈. 그럼 이거 나의 아버지니까 개인적 기억을 환기하는 거 맞지? 네.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도 맞지? 네. 됐지? 그 다음 봐봐. 허리 휜 아버지와 구부정한 자신을. 자, 대응이 뭐야?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같은 말. 조응, 상응, 호응. 맞니? 같은 말이야? 네. 자신을 조응, 상응, 홍 다 와도 돼요? 시켜. 아버지를. 그치? 네. 아버지를 드러내는 건 맞지? 네.
그치? 근데 아버지를 예찬해? 아니요. 아니지. 네. 이해돼? 예찬이라는 점에서 틀리지. 이거 맞았어요. 정답 몇 번? 3번. 3번. 그러니까 대응시키는 것까진 맞아. 여기까진 맞아. 네. 근데 아버지 예찬이 틀려. 늙은 거미처럼 더딘 존재로 비유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 맞지? 네. 그 다음 어쩔 수 없어. 그럼 이 나이 드는 자신의 노화, 늙어감을 담담하게 수용한다. 체념적으로 수용한다. 담담하다. 같은 말이구나. 비슷한 의미로 쓰였구나. 오케이? 네. 그럼 담담하다는 건 차분하다라는 것도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됐나요? 그럼 이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나거든. 고전시가여서. 네. 오케이? 네. 응, 볼게. 봐봐. 보기 전에 나는요, 봐봐. 자유시야. 서정시야. 현대시야. 자유시라는 건 외형률이야, 내재율이야? 네. 내재율. 서정시라는 건 정서를 노래했다는 거고, 현대시는 이제 현대 이후에 지어졌다는 거겠죠? 네. 오케이? 네. 네. 자, 그러면 나를 볼 건데, 다를 볼 건데, 색깔 바꿀게. 그치? 다는요, 고전시가고요. 조선시대 때 쓰였거든요. 임진왜란 좀 직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색깔 바꿔야 돼요. 아니 근데 내가 보기 편하게 하는 거니까 채영이는 색깔 똑같아도 상관없어. 네. 그치? 고전시가고요. 가사라는 갈래야. 그치? 그럼 이 가사라는 갈래는 뭐냐? 형식은 운문의 형태인데 내용은 줄글, 산문의 느낌을 주는 거거든? 네. 그러면은 형식이 운문이라는 건 형식이 좀 정해져 있어. 그럼 얘는 정형시에 가까운 거겠지. 네. 내재율이 아니라 외형률이야. 봐봐. 글자 수는 3, 4 혹은 4, 4조야. 이게 글자 수야. 봐봐. 4, 4, 3, 3, 3, 4, 3, 4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돼? 네. 오케이? 그리고 한 줄을 몇 덩어리야, 한 줄이. 네. 네. 맞아. 사음보야. 그치? 근데 그게 길이에 제한이 없어. 그래서 연속체야. 됐니? 얘는 내재율이야, 외형률이야? 외형. 외형률이야. 이해돼요? 네. 됐어? 저거 산문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3, 4 혹은 4, 4. 아니, 내용 산문. 산문. 줄글이라는 거야, 산문은. 오케이? 눈이 안 보여. 어떻게 인공눈물 줄까? 아니, 눈이 안 오는데 어. 아침에 10시까지 영어 봤어야 되는데 10시에 일어나가지고 렌즈를 못 끼고. 선생님 이거 캡처해서 공유할게. 아, 그치? 어차피 말도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봐봐, 여기 보면 제목이 백상루 별곡이지. 이때 별곡이라는 건 노래고요. 우리 누각이라고 해서 조금 높은 곳에 정자 세워서 좀 풍류 논일고 경치 보고 이런 걸 누각이라고 하거든? 그럼 백상루라는 누각에 대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네. 됐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백상루에서 그치? 보이는 자연을 묘사한 거야. 이해됩니까? 자, 시간적 시간은 언제지? 고전. 시간적 시간. 지금 얘 처음이 뭐야? 아침이라고 되어 있지. 네. 됐어? 네. 오케이. 아침이라는 시간이 먼저 나왔어. 아침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 네. 아침 물결이 잔잔해서 수면이 맑아. 그럼 풍경이 어때?
맞아. 아름다운 풍경이야. 눈앞이 어른어른하고 정신이 표현해. 표현하다는 건 맑고 상쾌, 가볍다. 그럼 가벼운이라는 건 이제 긍정적인 감정인 거야. 네. 그럼 이때 아름다운 풍경과 화자의 심리는 대조되는 거야, 대응되는 거야? 좋아. 그럼 우리 대응과 같은 말 뭐 있었지? 호응도 있었고 조응도 있었고 상응도 있었어. 대응, 호응, 조응, 상응. 됐나요? 네. 됐나요? 그랬더니 이 열자라는 옛날 고사 속 인물이야. 중국의 옛 역사 속 인물이야. 이 사람은 속세를 떠나서 신선이 됐다. 이런 썰이 있어. 전설이 있어. 자, 아침이 됐어. 물결 잔잔하고 너무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풍경이 내 마음도 너무 가벼워졌어. 네.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 신선이 됐다는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아. 내 감정이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아. 네. 됐어? 네. 응. 저물력 또 시간이지? 시간에 이렇게 밑줄 두 줄 쳐야겠다. 기지. 저요. 응. 됐어? 저녁이 바람이 불어 물결을 뭐해? 놀래고 아침에는 잔잔했는데 저녁은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이렇게 치나 보다. 그치? 물결을 놀래고 햇빛이 금색이 돼서 금색이라는 뭐 나왔어? 색채여 나왔네. 금색이 되어 노을이 뻗쳐. 그 노을이 쫙 퍼져. 그치? 네. 맞니? 그러니까 그 모습이 신선들이 어떤 이 바다에 이제 묘약을 만드느라 불을 조절하며 온갖 곡식에서 무엇을 끓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됐니? 네. 그러면 이 묘약, 신선들의 묘약은 어떤 느낌? 신비로운 느낌. 가져온 거겠죠? 네. 그치? 그래서 노을이 하늘에 변해지는 모습 있잖아. 번지는 모습. 맞니? 네. 그거를 신선들이 묘약을 만드는 걸로 비유한 거지. 그럼 지금 A 부분은 뭐야? 주변의 경관을 묘사한 거지. 백상루 주변의 경관을 묘사한 거지. 네. 주변 경관을 묘사했어. 그럼 이제 특징을 보면 색채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묘사했고, 그리고 직유법 같은 걸 통해 드러내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주변 경관, 거기에 내 마음도 가볍고 내가 신선이 된 것 같고 신비롭고, 그치? 이런 걸 느꼈어. 요게 지금 어디야? A지? 그치? A 관련해서 볼게요. 자, A에서 공간의 이동인가요? 아니요. A는 시간의 이동은 가능할 것 같아. 네. 심리적 추이. 자, 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따른 변화야. 근데 A를 보면 물결의 변화는 있거든. 시간에 따라서. 아침에는 잔잔했고 저녁에는 바람이 불어서. 근데 화자의 정서는 계속 긍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 심리적 추이라는 거 조금 힘들 것 같고. 어쨌든 A 안 돼. 네. 대상의 모습을 감각, 특히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맞니? 여기서 지금 내적 성찰 들어갔어요? 아니요. 없어요.
인물 나오긴 했어. 그 인물이 열자, 신선이 됐다는 열자 나왔거든. 그 인물에 대한 시각 변화 있어? 아니야. 긍정. 그 사람처럼 나도 신선이 된 것 같아. 니까. 원경은 먼경치고 근경은 가까운 거거든. 근데 아침에도 물결, 저녁에도 물결과 노을이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이동은 아닌 것 같아. 그럼 2번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에 지우긴 조금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린 B까지 보긴 할 거야. 네. 됐어? 오케이. 네. 좋아. 여기까지는 너무 긍정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을 보고 있잖아. 물결을 봤잖아. 그치? 그럼 이 물결을 통해서 수군 100만이 고기밥이 되었대.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을지문덕 알아? 이거 배웠어요. 한국사에. 오케이. 그럼 여기 막 각주되어 있으니까 봐. 수군 100만이 고기밥이 됐다라는 건 을지문덕이 수나라 병사들을 몰살시킨 역사적 사건을 떠올린 거야. 오케이? 네. 역사적 사건을 떠올렸으니까 환기라고 해도 좋겠지? 그럼 우리 감나무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이 환기됐다면, 그치? 얘는 막 열자라든지 글지문덕 장군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그치? 그게 지금 환기되고 있어요. 수군 100만이 고기밥이 되었다. 그럼 이 수군은 수나라 군사야. 중국? 수나라 군사. 이거 중국? 그치? 중국이 쳐들어와서 을지문덕 장군이, 그치? 한 거니까. 고기밥이 됐다라는 건 뭐야? 죽었다라는 거잖아. 그치? 몰살시킨 거잖아. 네. 오케이? 되었으니 조수의 성난 기운. 조수가 뭐냐면 거센 강물이야. 오케이? 네. 조수의 성난 기운 거센 강물. 어느 곳이 잠잠할까? 잠잠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서리법. 당연한 걸 물어보는. 오케이. 그래 이 물결. 그치? 수나라 군사들 몰살된 잠잠한 데가 어딨겠어. 그치? 오케이. 강가의 7 불상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강가의 7 불상 있지? 네. 이거는 중국 고사랑 또 관련이 되어 있어. 고사요? 고사는 옛날 역사야. 고사가 옛 역사야. 네. 그 7 불상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럼 이 7 불상은요 역사에 흥하고 망하는 걸 다 지켜본 그거거든. 네. 오케이?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어때? 그대로. 그대로. 그럼 봐봐.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야. 그럼 이 둘은 뭐가 되지? 대비가 되지. 그럼 사람은 변하는 거, 산수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뭐를 느껴? 슬픔을 느껴요. 그럼 A에서는 아름다운 경관 보고 너무 예뻐. 상쾌하고 가볍고 좋아. 신선이 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뭔가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역사 같은 걸 생각하면서 맞니? 네. 슬픔을 느끼고 있네요. 오케이? 네. 뭐 역사적 비극. 그치? 하우맘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 어른아이 6, 7이 기별 없이. 기별은 뭐야? 소식 없이. 소식 없이 찾아온 거야. 불쑥. 그럼 예상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이 어른아이 옌일곱이 그치? 뭐를 해줄 거냐? 내 지금 슬펐잖아. 네. 내 슬픔을 뭐 해줄 거야? 좀 덜어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쓸게. 화자의 시름이 걱정 근심이거든? 달래줄 거야. 오케이? 네.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정회 있지? 이 나그네의 슬픔, 외로운 마음, 맞니? 네. 나그네의 외로운 마음을
떨쳐내면 어떠한가? 그럼 떨쳐내는 걸 하고 싶다. 떨쳐내고 싶다는 거지. 네. 그걸 도와주는 게 뭐야? 어른아이 예닐곱이야. 네. 됐어? 이해돼? 네. 응. 한때의 태평성세가 뭐지? 평화로운 세상이야. 그치? 오케이?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물으니 지난 일 아득하여 자취만 남았다. 그럼 겨우 흔적만 남은 거지. 그치? 그러면 현재는 태평성세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전쟁 거의 직후거든. 오케이? 응. 전쟁 중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의 뭐가 일어나? 대비지. 그럼 그 과거 평화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네. 그치? 나중에 태어났어. 태평성대가 아닌 곳에 태어났어. 나중에 태어나 바람결에 뭐를 기울여? 술잔을 기울여. 그럼 이 술잔을 기울인다라는 건 나의 이런 아쉬움, 그치? 이런 걸 달래기 위함이겠지? 네. 그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거지? 네. 그치? 못다툼 시름이, 걱정 근심이 갈수록 새로워. 그럼 술로도 달래져 안 달래져? 달라지지 않아. 됐어? 네. 이해돼요? 오케이. 정치. 그치? 나라의 일이 됐니? 네. 안정되어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봐봐. 전쟁이 좀 끝났고 네. 전쟁 후에 복구하고자 하는 훌륭한 제도들이 뭐 되고 있어? 생겨요. 생기고 있어. 그치? 네. 전쟁 이후에 정사는 정치. 정치가 안정되어 좋은 제도를 시행하니까 백성들이 편안해서 그런지 난리가 뭐야? 전쟁이잖아. 임진왜란. 네. 그 전쟁을 뭐 했다? 잊었도다. 우리 이런 도다 있지. 그치? 우리 이거 감탄형이야. 감탄형. 종결어미야. 그럼 이제 영탄도 가능해. 감탄이 영탄이니까. 오케이? 네. 감탄형 종결어미 가로치고 영탄이라고 얘기했어요. 됐어? 네. 임금이 황궁하여 전쟁을 피했었거든. 피난 갔었거든. 그치? 임금이 궁궐로 돌아와서 맞니? 나라의 중흥을 이끄시니 중흥은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네. 다시 일어나. 이니 가득 찬 티끌, 뭔가 남은 부정적인 것들, 그치? 내일이면 다 쓸 것 같아. 다 쓸어버릴 것 같아. 없앨 것 같아. 됐니?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지. 됐니? 네. 자, 그럼 이때 임금은 누구의 임금이야? 조선의 임금이야. 맞니? 천자는 황제거든? 이거 명나라의 천자야. 됐어? 중국 황제가 현명해서 우리를 살펴 양호를 보낸 거야. 그 명나라 장수를 구원병으로 보내준 거야. 네.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거야. 맞니? 네. 소신을 중용하여 나 화자. 영의사로 가라고 한 거야. 이게 화자의 뭐야? 벼슬이야. 직무야. 그치? 영의사 각주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자가 양호를 보냈잖아. 그럼 그거 맞이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영의사가 된 거야. 네. 그치? 그래서 나란 일을 걱정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국이라고 해. 한시바삐 궁궐이 떠나왔어. 내가 왜? 나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임무 주어지니까 내가 여유 부리지도 않고 나라 걱정에 빨리빨리 간 거야. 됐니? 네. 여기가 B야. 됐어? B 한번 볼게요. 관찰 대상에 변화가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사건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왜? 정사 안정됐지? 제도 시행됐지? 임금 환궁했지? 천자 양호 보냈지? 네. 그래서 내가 떠나지 맞이하러. 오케이? 사회적 상황 변화하고 있는 거 맞지? 전쟁 끝나고 그거를 조금 오케이? 다시 열려고 하는 거. 현실에 대한 태도 변화를 점층적으로 드러냈다는 건 힘들 것 같고. 네. B 안에서는 자연경관이 아니지. 그치? 정답 몇 번? 2번. 2번. 되는 거 안 되는 거 꼭 표시하세요 지금. 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봄옷을 간 만든 3월 초하루였어. 뭐? 내가 임무를 받아서 궁궐을 떠난 게 3월이었어. 됐니? 아이 근데 그때 뭐 자동차가 있어, KTX가 있어, 비행기가 있어, 다 걷는 거잖아. 그러니까 꽃 피고 지고, 그치? 세월이 뭐해? 흐르고 흘러. 시간이 경과했어. 시간이 흘렀어. 뽕과 삼도 거두고 곡식도 뭐 한 거야? 성숙을 하는 거야. 그럼 뭐야? 가을이 됐네. 봄에 떠났는데 3월 초하루는 봄이잖아. 네. 봄이 떠났는데 지금 벌써 뭐가 된 거야? 가을이 된 거야. 내가 떠나온 지 5달이 넘은 거야. 그치? 그럼 귀뚜라미 소리에 가을이나, 그럼 귀뚜라미는 어머 가을이 왔구나를 내가 인식하게 되는 소리인 거지. 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이 귀뚜라미 우는 소리는 가을임을 인식하게 했어. 가을임을 인식. 그럼 벌써 떠나온 지 5달이나 지났다 그랬잖아. 행장, 여행장을 만져보고 돌아갈 날을 헤아려. 그럼 돌아가고 싶은 거야. 고향이 그리운 거야. 네. 됐니? 한양으로 돌아갈 날짜를 세어보니 몇 달 어느 날에 채찍을 재촉하여 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가고 싶음. 새벽에 꿈이 많으니. 그럼 이 꿈은 뭐야? 돌아가고 싶은 꿈. 그리운 꿈. 그치? 많으니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 라는 거죠. 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니은 볼게. 니은은 귀뚜라미였어. 귀뚜라미 죽음 허무 이런 거 관련 없는 거 맞아. 네. 그치? 그 다음 아이 강인한 생명력 아니지. 그치? 나한테 가을이 됐음을 알려주는 거잖아. 네. 그쵸? 계절의 변화에 따라 어머 벌써 가을?를 인식하게 되니까 정답 몇 번? 3번. 본연의 자아를 깨닫는 거 아니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전부 아니죠? 네. 그래서 32번에 3번이 되는 거고. 네. 내려와서 35번 여기 31번 볼게. 네. 뭐가 있지? 색채요. 색채요 뭐 있었어? 제가 그 금색. 금색 좋아. 반어법 없고요. 됐니? 네. 연세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라는 감탄사 없었고요. 네. 그치? 경어체도 없고요. 그 감탄이 한번. 어미는 가능해. 뭐뭐 도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감탄사 자체는 안 돼. 네. 그 다음 35번 봤을 때 다에서 화자는 뽕과 삼을 거두며 그래 가을이구나.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그치? 오케이. 2번 조수의 성난 기운은 그래 역사적 사건. 여기서 수나라 장군이 막 죽었고 맞니? 이런 것들. 시각적 이미지 맞고. 그 다음 변함없는 산수와 유한한 사람을 대조까진 맞아.
여기까진 맞아. 근데 예찬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네. 정답 3번. 4번. 태평성대는 지금 자취만 있어. 그럼 태평성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근심 하는 거 맞죠? 술로 달래보려고 해도 달래지지 않고. 돌아갈 날 헤아려. 그러면 궁궐. 여기서 궁궐은 뭐야? 한양이야.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됐나요? 네. 주제 볼게. 얘는 백상루에서의 역사적 감회와 쓸쓸함, 슬픔 이런 거 느끼잖아. 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물론 A에서는 뭐가 나왔어? 바라본 아름다운 강의 풍경. 그치? 요게 나오기도 했어. 맞니? 그러면은 특징 보면 먼저 뭐를 얘기했었어? 자연 풍경이었지. 누각에서 바라보는 자연 풍경. 묘사에서 누각에서 바라보는 자연 풍경 묘사에서 역사적 회고. 그치? 로 전환되며 정서가 변화한다 라고 볼 수 있지. 자연 풍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웠거든. 내가 표현했거든. 신선이 된 것 같았거든. 네. 됐니? 네. 그 다음 2번 보면 유한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돼. 변하지 않았지. 그치? 영구 불변 하는 자연을 대조하여 무상각을 드러냈다. 그치? 그 다음 벌써 봄인데 가을이 됐다. 시간의 흐름의 무상함 요런 것도 나오고 네.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뭐 직유법도 있고 의인법도 있고 서리법도 있고 그치? 다양한 표현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됐나요? 네. 뭐 요 정도? 요거 뒤에 정답과 해설지는 진짜 꼼꼼하게 봐야 돼. 오케이? 네. 응.